2020년 3월 26일 중국 창춘시의 경찰서로 자기 아들이 한 여성을 살해했다는 부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얼마 전 집에 온 아들이 큰 여행 가방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시체가 들어있었다는 그들의 신고에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장저라는 그들의 아들을 용의자로 체포해 신문했습니다. 왜 체포되었는지 아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누굴 죽였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의 말에 경찰은 혀를 내둘렀죠. 체포 당시 29살의 무직이었던 그는 2020년 3월 19일에 데이트 앱을 통해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속박 플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장실에서 그녀의 목을 비롯해 몸 전체를 묶었는데 불편함을 나타내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잠시 뒤 그녀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밧줄을 푼 뒤 CPR을 했지만 이미 멈춰버린 그녀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취기가 오른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무서운 나머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임을 직시한 그는 자수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그녀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사온 그는 그녀를 가방에 넣고 저녁 무렵 창춘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와 빈 방에 가방을 두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옷이 들어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뒤 외출한 그는 사촌 동생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사촌 동생에게 자신이 벌인 일을 모두 털어놓았고 사촌 동생은 자수를 권하며 이 일을 그의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수를 권했지만 그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결국 6일 뒤 그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말했고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신원을 밝혀냈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아 언론에선 그녀를 샤오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맞다면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사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것을 발견했죠. 발견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는 4겹의 검은색 비닐 봉지가 감겨 있었는데 또 그 안에는 여러 겹의 비닐 랩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어딘가 부딪힌 흔적과 더불어 몸과 외투, 바지 여러 군데에 튄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플레이 도중 밧줄 압박에 의해 숨이 멎었다는 그녀의 몸에 왜 이런 흔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물어보자 장전은 그녀를 가방에 넣는 도중 무거워 떨어뜨렸고 그때 강하게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른 곳에 버렸는데 딱 하나 챙긴 게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했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경찰이 직접 확인하려고 했더니 범행 당일 문자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 복구해보니 그가 그녀의 핸드폰을 사용해 그녀인 척 연기하며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었고 고작 150위안, 하나로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뭐하러 그 정도의 돈을 죽은 피해자의 사진까지 하면서 빌렸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사촌 동생에게 저녁을 사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답했습니다. 무직이라 돈이 없어 그랬냐고 물어보자 그는 화를 내며 자기는 아파트 월세로 다달이 돈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과거 그는 품질 검사원으로 일했지만 얼마 뒤 모종의 이유로 해고됐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물건들을 팔아 버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죠. 이 때문에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며 자신은 명품을 입을 정도로 돈이 있지만 하필 자기가 사기로 한 약속을 잡은 시점에 돈이 떨어져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당시 그는 모자부터 신발까지 모두 명품으로 도배돼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명품으로 말이죠. 검찰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처음부터 그가 살해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아래 광범위한 출혈이 살아있을 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재판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 말고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에게 자수를 권했던 사촌 동생 장민의 증언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3월 20일 저녁에 그를 만나 밥을 먹은 뒤 다음날 집에 태워다 주는 도중 그가 범행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집으로 데려왔는데 관계를 가지려던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자신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이죠. 고향에 있는 너의 집 묘지에 묻으면 안 될까? 라는 그의 말에 장민이 거절하자 그는 욕을 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았음에도 형이 걱정돼 자수를 권했지만 그는 웃기지 말라며 차에서 내렸고 결국 장민은 이를 그의 부모님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여러 차례 자수를 권했지만 경찰이 자기를 못 잡을 수도 있다며 그는 한사코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전은 그날 장민의 뺨을 때린 건 맞지만 다른 일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수 권유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러려고 했지만 아내에게 말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미루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3월 24일에 자수를 권했음에도 26일 그의 부모님이 신고하기 전까지 미루었다는 아내의 증언에 그는 긴장해서 자기가 헷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그는 그날 있었던 진실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저희 둘 다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저는 그때 머리가 매우 맑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찬장 대리석 위에 놓여 있던 테이프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벽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를 때리지 않을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보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벽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끈을 가져와 그녀의 목을 졸랐고 약 3, 4분 정도 지나자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느껴져서 그녀를 욕조에 두었습니다. 그는 범행 도중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물어 잠금을 해제했고 친구에게 그녀인 척 돈을 빌린 뒤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도 자백했죠. 도박으로 돈을 날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돈을 강탈하기 위해 데이트 앱을 사용해 타깃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정 불화로 위로를 받기 위해 앱을 사용했던 샤오이는 그에게 있어 깨어내기 좋은 타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자백했음에도 그는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하자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가 당시 취해 있었기에 심신미약이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항변했지만 2020년 12월 24일에 재판부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계획적이고 악랄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으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음을 인정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장저. 끝까지 뻔뻔했던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